Grüß Gott, meine Damen und Herre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 벌써 저희 10일가네요. 어떻습니까? 일단 10이라는 숫자 고지를 넘으니까 좀 독일어 공부한 기분이 나십니까? 아직도 안 나신다고요? 그럼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참, 제가 처음에 드렸던 인사말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뭐라고 말했었죠? Grüß Gott. 어떤 말이냐고요? Grüß. 자, 이런 인사말이었습니다. Grüß Gott. 원래 Grüßen 하게 되면 인사를 하다, 누구누구에게 인사를 하다 이런 말인데요. Grüß 하니까 인사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뒤에 붙은 말 Gott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예, 영어의 God하고 똑같죠. 신이란 말입니다. 신께 인사드립시오. 왠지 굉장히 경건한 종교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말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말은요, 독일 표준어는 아니고요. 바이에른이라고 해서 독일 남부지방에 가면 사투리로 많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독일 말에도 사투리가 있냐고요? 물론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보다요, 훨씬 더 땅도 넓고, 또, 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그런 주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요. 각 주마다 나름대로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투리 굉장히, 우리나라 사투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좀 심한 사투리 같은 건 알아듣기가 힘들죠.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투리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긴 한데요. 보통 이런 Grüß Gott 같은 말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럼 북부지방에서만 쓰이는 인사말은 없냐고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 같습니까? 이거 O이고요. 모잉 모잉, 원래는 모잉 모잉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Guten Morgen 기억하시죠? Guten Morgen, 아침 인사 했을 때 Guten Morgen 잘 아실 텐데요. 보통 북부지방의 사투리로는요, 그 Morgen에 해당하는 말이 이 morning입니다. 그래서 morning morning 하게 되면 아침 인사로 자주 쓰이는 그런 북부지방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독일 사람들을 보면요, 북부지방에 사는 사람이 남부지방에 가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독일어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남부 사람들이 북부지방에 가면 사투리 정말 못 알아듣겠다 이런다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제주도만 가도 벌써 제주도 방언은 외국어처럼 들리죠. 독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크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심한 것 같습니다. 간략히 오늘 사투리 인사말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소유격 대명사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셨다고요? 그럼 잊지 않기 위해서 간략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나의, mein, 너의, dein, 그의, sein, 그녀의, ihr, 그것의, sein, 우리의, unser, 너희의, euer, 그들의, 이어, 당신의, 이어. 이거 아직도 못 외운 분 계십니까? 그럼 빨리 외우십시오. 자, 소유대명사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당연히 부정관사처럼 변화한다. 뒤에 오는 명사의 성, 수, 격에 따라서 mein, meines, m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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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ner, meiner, meine, mein, meines, meine, mein, meine, meiner, meinen, meine까지 해서 16가지 변화. 그럼 도대체 이게 몇 개가 됐죠? mein, dein, sein, ihr, sein, unser, euer, ihr. 9. 해서 16, 9 하게 되면 벌써 몇 개입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냐. 14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144개 여러분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죠. 부정관사만 잘 외워두시고 각각 소유대명사만 잘 외워두시면요,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정관사 책에서 잠깐 예문 보면서 복습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가지신 교재는요, 142페이지입니다. 한번 142페이지에 나온 120번 예문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쓰였습니까? Mein Vater und deine Tante lehren Deutsch in unserer Schule 라고 써있네요. 자, 그러면 Vater, Tante, 우리 많이 해본 말이죠. 다른 말 한번 배워볼까요? Mein Cousin und deine Cousine lehren Deutsch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Mein Cousin und deine Cousine lehren Deutsch. 자, Cousin, Cousine, Vater, Tante가 지겨우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말입니다. Cousin,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촌, 친사촌이 됐든
외사촌이 됐든 그 사촌지간에 남자 사촌 같은 경우는 그생이라고 말을 해주게 되고요. 밑에 있는 구지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에로 끝났으니까 여성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죠? 구지는 뭡니까? 예, 남자 사촌이 있으면 당연히 여자 사촌도 있겠죠? 여자 사촌 같은 경우는 구지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단어가요. 여기에 쓰여있는 레렌 동사인데요. 레렌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다 이런 가르치다 이런 말인데요.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는 한국말에서도 틀리죠. 레렌 무엇을 가르치다 이런 말인데요. 자, 반대말은 그러면 하나 배워보고 가죠. 무엇을 배우다 뭐가 있습니까? lernen 어떻습니까? lernen 발음도 비슷한 것 같고 글자 모양도 비슷한 것 같은데 뜻은 정반대죠. lernen 가르치다, lernen 배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무엇을 Deutsch 독일어를 가르칩니다, 배웁니다 이런 말인데요. 구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남성, 구지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성 하니까 내 사촌은 하니까 당연히 남성 일격이 와야겠죠. 남성 일격 어떤 말이죠? Mein. 예, 그래서 mein이 오게 됐습니다. Mein Cousin und deine Cousine. 너의 어떤 여사촌이겠죠. 사촌 여자애니까요. 당연히 여성이 오게 되고 당연히 여기도 일격이 오니까 뭐가 와야 되죠? deine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deine Cousine. Mein Cousin und deine Cousine lernen Deutsch. 내 사촌과 네 여사촌이 독일어를 가르친다. lernen Deutsch. 그러면 독일어를 배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공부하고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인칭대명사의 소유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말이 좀 헷갈리네요. 자, 이 말들은 기본적으로 나이, 너희 이런 말들 인칭대명사 ich, du 이런 말에서 파생되는 말들이었죠. 그러면 이런 인칭 이외의 말들은 소유격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물의 소유격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인칭대명사를 제외한 명사의 소유격은 혹시 어떻게 만든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아주 슬렁슬렁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인칭대명사를 제외한 다른 명사의 소유격은 이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격 어떤 말들이 있었죠? 남성 같은 경우는 des, 정관사 des, 여성 같은 경우는 der, 중성 같은 경우도 des, 복수 같은 경우는 there 있었죠. 어떻게 쓰냐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Farbe 기억나시죠? 어떤 말이었죠? 색깔. 당연히 성은 A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입니다. Die Farbe 어떤 말을 집어넣어 볼까요? 책을 한번 집어넣어 보죠. 책의 색깔이란 말을 한번 해보면요. Die Farbe 어쩌고저쩌고 Buch가 와야 되는데 Buch 책 뭐였습니까? 중성이었죠. 자, 중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이거 소유격으로 맞을 수 있을까요? Die Farbe 어쩌고저쩌고 Buch. 예, 이격을 써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격이면 Buch 중성이니까 das, des, dem, das 어떤 게 와야 되죠? des가 와야 되겠죠. des가 오게 됐습니다. Die Farbe des Buch 하게 되면 그 책의 색깔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Buch 뭔가 허전하죠? 왜? des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명사 변화를 설명했을 때요. 명사 변화 가장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 중에서 남성, 중성은 단수 이격에서 S를, 여성은 단수에서 불변,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복수가 되면 3격에서 N을 붙여라 라고 했던 말 명사 변화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잘 아실 테고요. 이거 처음 듣는 말 같아. 저런 말 언제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네요. 자, des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성 이격이 되니까 당연히 des Buchs가 붙어야겠죠. Buches 돼도 되고요. Buchs, 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Die Farbe des Buchs. Die Farbe des Buches 하게 되면 그 책의 색깔이 됩니다. 내 책은 어땠었죠? My Buch라고 했었죠. Mein Buch, 그 책의 색깔은 Die Farbe des Buches가 되는데요. 그러면 내 책의 색깔이라고 이 말하고 이 말을 한번 합쳐볼까요? 내 책의 색깔, 못 합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말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니까요. 자, 내 책의 색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앞에 Die Farbe 란 말은
그대로 붙게 되겠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부흐라는 말은 어차피 올 것 같고요. 자, 하면 어떻게 되냐? 내 책이 mein Buch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mein Buch, 이 소유 대명사를 쓴 mein Buch가 여기에서도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 기본적으로 이 책의 색깔이라 그래서 인칭이 아닌 사물의 소유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mein이란 말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말 알아맞혀보세요. mein, 기본적으로 중성이니까 중성이 mein이 중성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mein, meines, meinem, mein.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와야 된다고요? 예, 이격이 와야 되니까요. 여기에는 meines가 오게 됩니다. Die Farbe meines Buch. 여기까지 해놓고 나 맞았어 하고 에헴 하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예, 그럼 에헴 하셨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짠! 여기 보게 되면 중성이죠. 남성, 중성은 이격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끝에 s를 붙여줘라. Die Farbe meines Buchs. S가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Die Farbe meines Buchs 하게 되면 내 책의 색깔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칭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 사물의 소유격을 표현하는 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건 나만 안 어렵지 여러분은 어렵다고요? 예, 자꾸 보고 연습하다 보시면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격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십시오. 그럼 한번 중성을 배워봤으니까 여성 명사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어떤 명사를 넣어보면 될까요? 여성. 우리들의 리플링스포트. 예쁜 꽃. 블루메. 예, 꽃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Die Farbe 어쩌고저쩌고 블루메. 자, 이 블루메 당연히 여자죠. 꽃이라는 뜻이고요. 꽃의 색깔이라는 말이 됩니다. 꽃의 색깔 어떻게 만들어 보면 됩니까? 일단 그 꽃의 색깔하고 한번 말해보죠. 어떻게 만든다고요? 사람,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격을 써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여성 정관사인 die, der, die 어떤 것이 와야 됩니까? 예, der가 와야 됩니다. Die Farbe der Blume. 자, 그러면 여기 왠지 끝내면 또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근두근 하십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이 뭡니까? 여성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격에서 s가 붙는 건 남성, 중성. 여성은 단수에서 어떻다? 예,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까처럼 s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Die Farbe der Blume만 해도 여러분 에헴 하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Die Farbe der Blume. 그 꽃의 색깔. 제가 왜 아직까지 s가 붙고 이건 왜 s가 안 붙고 이러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앞에서 배웠던 명사 변화편을 다시 한번 보고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11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Die Farbe der Blume. 그 꽃의 색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격만 가지고 소유격을 표시하면 좀 재미가 없죠. 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명사의 소유적인 의미는 이격을 써서 표현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말고 또 하나 비장의 무기처럼 숨겨진 표현법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법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bon이라고 읽으셨다면 자, 가셔도 됩니다. 왜? 이거 bon이 아니라 항상 vowel 발음은 f 발음이 되어서 fon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Die Farbe von Blume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격을 쓰지 않고 이 von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of 정도에 해당하는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전치사요. 자, 그러면 Die Farbe von Blume 하게 되면 그 꽃의 색깔. 이격은 아니지만 전치사 하나로서 간단하게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죠. Die Farbe von Blume. 그럼 아까 만약에 여기 여성이 아니고 중성에 해당했던 Buch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Die Farbe Buch 하게 되면 Buch 역시 fon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있습니다. fon 같은 경우는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fon 하나만 붙이고 말을 하게 되면요. 바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남성, 여성, 중성, 복수 가리지 않고 사용해도 됩니다. Die Farbe von Buch
Die Farbe von Blume. 색깔 만드는 법, 소유격 만드는 법,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소유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법조동사, 제가 이제 배우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화법조동사와 엇비슷했던 조동사, möchten 동사 기억나십니까? Ich möchte nach Deutschland fliegen 이라는 말을 한번 보죠. Ich möchte nach Deutschland fliegen 하게 되면요. 모르는 말 있습니까? fliegen 모르신다고요? fliegen 일단 접어두고요. Ich möchte nach Deutschland까지만 일단 보죠. Ich möchte nach Deutschland 어떤 말입니까? möchten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항상 뭐뭐 타고 싶다, 뭐뭐 타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라 그랬죠. 자,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죠.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möchten 뒤에 오는 본동사는 항상 어떻게 된다? 예, 항상 그 본동사는 동사 원형이 되어서 문장 앞에 올까요? 바로 이 본동사 뒤에 올까요? 중간 아무 데나 올까요? 끝에 올까요? 예, 후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동사는 동사 원형이 되어서 문장 맨 끝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fliegen, 나는 독일로 향해 fliegen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fliegen 무슨 뜻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뭔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뭐 로켓을 타고 가다 이렇게 날아서 가는 것을 fliege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날아가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기로 하는데요. 보통 날아가지 않고 그냥 가다라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다라는 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fliegen 이외에 기본적으로 가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 gehen 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fahre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ehen, fahren, fliegen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모두 다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요. 가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아무 구분도 없이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을 때 그냥 gehen, fahren, fliegen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각각 그 세 단어가 작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gehen 같은 경우는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가다, 뭐 걸어가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어디를 가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가 이 gehen입니다. 영어의 go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네요. 여기 fahren 같은 경우는요. 주로 탈 것,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든 기본적으로 뭔가 기차를 타고 가든 탈 것을 타고 가는 걸 기본적으로 fahren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fahren 같은 경우는요. 불규칙 동사에 속합니다. 불규칙 동사니까 당연히 변화형이 틀리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틀릴까요? ich fahre까지는 같은데요. do에서는 간다 그러면 원래는 fast가 돼야 되는데 do에서 fast 그리고 er에서 fahrt가 돼야 되는데요. er에서 fairt가 되어서 do fast, air fast 해서 뭔가를 타고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fliegen은 어떻게 가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뭐 탈 것이 비행기밖에 없긴 한데요. 기구도 탈 수 있겠지만 뭔가 날아가는 것을 타고 가는 걸 fliegen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뭐 자동차 타고 가기도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독일로 가고 싶을 땐 나는 뭐 독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ich möchte nach Deutschland fliegen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독일 옆에 있는 프랑스나 뭐 스페인 이런 데에서 만약에 독일로 가고 싶다 그러게 되면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요. ich möchte nach Deutschland fliegen 하셔도 되고요.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있다면 자동차로 타고 가실 때 있겠죠. Ich möchte nach Deutschland fahren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개 gehen, fahren, fliegen 같은 경우는요. 가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타고 가느냐 그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세 개 다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에서 독일로 가다라고 말할 때 어떤 전치사 쓰였습니까? nach 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요. 기본적으로 nach 하게 되면 장소 앞에서는 어디를 향해 라는 뭐 나라 이름, 도시 이름 nach Deutschland, nach Japan, nach China, nach Frankreich, nach Spanien 제가 지금 나라 이름 나오는 거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라 이름, 그 나라 사람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말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도시 이름, nach Berlin, 베를린 향해 가고 싶습니다. nach 서울, 서울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 앞에 nach가 붙게 되면 거기를 향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nach 두 번째로 시간 앞에 쓰이게 되면요. 뭐뭐한 후에 영어의 after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자, 여기에 전치사 문제는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전치사 있다는 것 정도로만 눈에 익히고 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Ich möchte nach Deutschland fliegen. 독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möchten이라는 동사를 화법 조동사를 배우기에 앞서서 배웠느냐? 어떻게 보면 möchten 역시도요. 화법 조동사라고 말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화법 조동사,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화법 조동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쓰임이 möchten 동사의 쓰임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möchten 어떻게 됐었죠? Ich möchte, du möchtest, er möchte, wir möchten, ihr möchtet, sie möchten, 그리고 sie möchten 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쓰다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er, g, s 하면서 여기 뒤에다 möchtet라고 썼던 것 같은 기억이 지금 불현듯하게 드는데요. 그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ch에서 möchte가 되면요. er, g, s 역시 möchte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CD 한번 제가 기억하기 좀 쉽고 한데요. 10과 CD 뒷부분에 보시면요. 제가 이 möchten 동사 설명하면서 여기를 아마 möchtet이라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나네요. 이거 möchtet가 아니고요. ere에서 möchte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쓰다 보니까 잠깐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할 것 같은데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걸로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Ich möchte, du möchtest, er, sie 아니면 es möchte. möchtet가 아니고요. möchte, ich의 모양하고 er, sie, s에서 삼격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wir möchten, ihr möchtet, sie möchten, sie möchten까지는 같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변화형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화법조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왜 그런 실수를 했죠? 기본적으로 화법조동사 여러분 교재는 220페이지가 되겠고요. 220페이지를 펼쳐보시면 화법조동사 그래가지고 몇 가지 화법조동사의 종류 2번에 보시면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화법조동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요. können 이라는 화법조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können 어떤 뜻이냐? 교재를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독일어의 화법동사 6가지의 뜻이 장황하게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조동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런 세세한 뜻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뜻만을 저는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영어 must 같은 조동사만 봐도 must 하게 되면 어떤 뜻입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무엇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의무의 뜻도 될 수 있고 추측이나 가정의 뜻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존재하죠. 예, 독일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의 조동사의 개념과 독일어의 화법 조동사의 개념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조동사가 반드시 하나의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조동사가 갖는 그런 세임이란 뜻까지 전부 다 들들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 하나씩만을 머리에 담고 가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좀 더 심화된 그런 조동사 학습 같은 건 나중에 중급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일단 화법조동사의 변화형과 화법조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 정도만을 학습하는 수준에서 초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조동사 können 어떤 뜻이 될까요? kennen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화법조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불규칙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규칙. 그러니까 당연히 do와 as에서 기본적인 규칙 모양에서 많이 바뀐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화법조동사는 보통 불규칙 동사가 do,
ERGS에서 보통 불규칙인데 반해서 화법도 동사는 ich 역시 불규칙입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변화시키면 ich에서 원래 뭐가 돼야 되죠? ich können.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ich könne가 아니라 ich kann. 어떻습니까? können, kann. 모양이 꽤 많이 바뀌기는 했죠. 그러면 do에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do에서는 kannst가 돼야 되고요. air에서는 역시 can. air 3인칭 단수라 그래서 에어지에스 태가 붙다. 그래서 여기 can't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화법조 동사는요. 이시꼴과 에어지에스인 3인칭 단수꼴이 같습니다. 이 can이 되면 에어지에스에서도 당연히 can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via 어떻게 될까요? via부터는 다시 규칙이 되니까요. können이 돼야 되고요. ihr 같은 경우는 könnt 그들은 할 수 있다. Sie können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역시 Sie können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Ich kann, du kannst, er kann, wir können, ihr könnt, Sie können, Sie können 기본적으로 können 동사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können 동사 좀 더 쓰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문은 여러분 교재에 220번에 나와 있는 교재인데요. 교재에 뭐라고 써있죠? Der Sportler konnte nicht so weit schwimmen, weil er Hunger hatte. 예, 여기 있는 교재는 지금 220번 예문 같은 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동사의 과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현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Der Sportler kann. 자, 제가 여기 답을 써버렸네요. 일단 다시 지우고요. Der Sportler 어쩌고 저쩌고 nicht so weit Der Sportler 어쩌고 저쩌고 nicht so weit schwimmen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Sportler 우리 앞에서 배운 단어죠. Sportler 성은 남성이고요.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라는 뜻입니다. 원래 스포츠라는 뜻은 뭡니까? 여기 LA 없이 그냥 Sport 하게 되면 스포츠라는 뜻인데요. Sportler 하게 되면 남자 운동 선수, 여자 운동 선수는 Sportlerin이 되겠죠. Der Sportler 그 선수는 할 수 있다. 이 변화형 어떻게 됩니까? Ich kann, du kannst, er kann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can이 와야겠죠. Der Sportler kann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 하고 봤더니 뒤에 nicht가 은근슬쩍 따라붙어 있죠. Der Sportler kann nicht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됩니까? Der Sportler kann 그 선수는 할 수 있습니다. Der Sportler kann nicht 그 선수는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습니까? So weit 기본적으로 이 weit란 말은요. 멀리라는 뜻이 됩니다. 멀리. so 같은 경우는 영어의 so와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요. 그렇게 멀리 schwimmen 동사 처음 나왔죠. schwimmen은 수영하다. 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Der Sportler kann nicht so weit schwimmen. 그 선수는 그렇게 멀리는 수영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schwimmen 어떻습니까? Sportler 3인칭이지만 이 können, 이 can이라는 그런 화법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쓰여서 문장 앞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문장 맨 뒤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Der Sportler kann nicht so weit schwimmen.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말이 weil er Hunger hat 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weil 이라는 말은 여러분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회화치 하나 배우고 가죠. Hunger haben. Hunger haben 어떤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Hunger 하게 되면 남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배고픔, 허기짐 이런 뜻이 되는데요. Hunger haben 하게 되면 배가 고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나 배고픕니다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Ich habe Hunger. 예, 잘하셨습니다. Ich habe Hunger. 너 배고프니? 어떻게 말하죠? 너는 배고프다는 Du
hast Hunger니까요.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죠? 주어 동사만 바꾸면 되니까 hast du Hunger, hast du Hunger 하면 되겠죠. Hunger 말고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doest 라는 말이 있습니다. doest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남성입니다. doest 하게 되면 목마름, 갈증이라는 뜻인데요. 아, 나 목이 마르다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하죠? Ich habe Durst. 아, 당신 못 마르십니까? Haben Sie Durst?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hunger와 Durst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요. 나온 김에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können 동사 다른 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번을 보게 되면요. am wochenende 자, am wochenende 짠, wir 그리고 einen Ausflug machen 이란 뜻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am wochenende 어쩌고저쩌고 wir einen Ausflug machen.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올 말, 왜 제가 이걸 골랐냐면요. 이 표현 때문입니다. einen Ausflug machen. 여기 나온 Ausflug은요. 기본적으로 이거 F인데 F Ausflug machen 하게 되면요. 소풍을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einen Ausflug machen. 여기에 있는 machen 동사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machen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에는 make의 뜻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네요. machen 하게 되면 규칙동사입니다. Ich mache, du machst, er es macht, wir machen, ihr macht, sie machen. 뭔가를 하다, 뭔가를 만들다 이런 뜻이 된대요. 이 예문을 보시게 되면요. Ausflug, 소풍이라는 말이 되고요. 소풍을 하다, 소풍을 만들다 이렇게 되니까요. 뭐뭐을에 해당하니까 남성 사격이 와서 ein, eines, einem, einen 이렇게 되겠죠. einen Ausflug machen. 기본적으로 einen Ausflug machen에서 소풍 가다라는 말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소풍 대신 또 많이 쓰이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이 단어 한번 보십시오. Reise. 자, 뭔지는 몰라도 끝이 에로 끝난 걸 보니까 당연히 성은 여자라고 찍어도 되겠죠. Reise machen 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Reise machen 하게 되면 여행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Reise, 여행, Ausflug, 소풍.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니까요. 알아두십시오. Reise machen. Reise 역시 machen 동사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여행을 만들다, 여행을 하다니까 여성 사격이 와야 되겠죠. 앞에 붙는 부정관사는 뭐가 될까요? eine, eine가 되어서 eine가 되겠네요. eine Reise machen, 여행을 하다, einen Ausflug machen, 소풍을 가다. wochenende 어떤 말이죠? wochenende는 중성이고요. woche 뭐였습니까? 한 주, week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woche, 그 다음에 end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한 주의 끝이니까 뭐가 되죠? 주말이라는 뜻이 되죠. 즐거운 주말. am wochenende 우리는 소풍을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당연히 미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형 그대로 쓰여서 können 하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ich kann, du kannst, er es kann, wir können, ihr könnt, sie können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können 동사 여기에서 그만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말은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등장하는 말 예쁜 말입니다. müssen 이라는 말이 됩니다. müssen 어떤 뜻이냐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뭇을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müssen 뭐뭇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시부터 보겠습니다. ich muss, du musst, er es muss, wir müssen, ihr müsst, sie müssen, 당신은 해야만 합니다. Sie
müssen까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거 mus를 쓸 때요. 여기가 어떻게 쓰였죠? muss 하고 이렇게 쓰여 있었죠. muss. 근데 저는 어떻게 적었습니까? ss 이렇게 썼었죠. 예. 보통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올바른 스펠링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독일어 쓰는 뭐라 그러죠? 정서법이, 그러니까 스펠링에 관한 정서법이 새로 개정되어서요. 요즘은 mus를 이렇게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뭐 그런 거 굳이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이죠. muss 같은 거, ich muss, 나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 du musst,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er muss. 에어라 그래서 여기 아까 저처럼 바보같이 t 붙이면 되면 안 됩니다. er muss. 그래서 어떻습니까? ich muss와 er muss. 형태가 같죠? 3인칭이라 그래서 여기 must 하시면 안 되고요. er 역시 muss입니다. wir müssen, 우리는 뭐뭐 해야 합니다. ihr müsst, 너희는 뭐뭐 해야 한다. sie müssen, 그 사람들은 뭐뭐 해야 합니다. sie müssen, 당신은 뭐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müssen에 관한 뜻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müssen이 문장 가운데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문요. 224번입니다. Man kann nicht ewig leben. 이게 아니네요. 아, 224번 맞네요. Man kann nicht ewig leben, sondern man muss einmal sterben. 철학적인 예문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Man kann nicht ewig leben, sondern man muss einmal sterben. 어떤 말이냐면요. 자, kann 이거 우리 앞에서 바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man can 할 수, 이 man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일반 주어라고 우리가 보통 문법적인 좀 어려운 이름을 붙여서 쓰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뭐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아주 일반적인 나나 너 우리 뭐 그 밖에 특정한 주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뭐 사람은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죠. 뭐 누구든지 어른을 공경해야 하죠. 이럴 때 어떤 주어가 됩니까? 주어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렇게 일반적인 말을 지칭할 때 독일어에서 쓰는 말이 바로 이 man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도 결국엔 man, 일반적인 주어에 해당하는 말, 일반적인 주어로 쓰는 말이고요. 뭐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런 말, 우리나라 말에서는 물론 주어가 생략되긴 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이런 걸 일반 주어라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 이 man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man kann 할 수 있는데요. nicht가 붙으니까 할 수 없네요. man kann nicht ewig leben. leben이란 동사 우리가 wohnen 동사 기억나시죠? 살다라는 말인데요. 여기 나온 leben 동사 역시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wohn은 사는 것과 이 leben 사는 거 어떻게 틀리죠? 이 wohnen 같은 경우는요. 주로 생활의 측면에서 뭐 생활을 하다, 거주를 하다, 어디에서 지내다 이런 뜻으로서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의 의미가 wohnen이고요. 이 leben 같은 경우는 뭐 인생 측면에서 볼 때 뭐 인생을 살다, 뭐 한평생을 살다. 그래서 leben 같은 경우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약간 일상적인 의미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산다라는 의미인데요. 살다라는 뜻의 wohnen과 leben 이 두 가지가 뜻 아주 많이 쓰인다는 거 잠깐 알아두시고요. ewig 같은 거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Man kann nicht ewig leben. 이거 ewig하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기회로 쓰이는 건 앞으로 항상 ich라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man kann nicht ewig leben.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sondern man muss einmal leben. 여기 쓰이는 einmal 언젠가라는 뜻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은 muss 뭐뭐 해야만 합니다. einmal 언젠가는 당연히 사는 게 나았으니까 죽는 것도 나야 되겠죠. sterben 같은 경우는
있다 뭐의 의미에 해당하는데요. sterben 이것도 하나 같이 leben, wohnen의 반대말로서 sterben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 nicht, sondern의 표현입니다. nicht a, sondern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A가 아니고 B다 라는 뜻으로서 굉장히 이거 대꾸 그러니까 nicht가 나오게 되면 거의 습관적으로 sondern이라는 말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nicht a, sondern B 굉장히 우리가 회화체에서도 그리고 어떤 문서나 글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읽게 되는, 많이 접하게 되는 구문이니까요. 알아주십시오. nicht a, sondern B. a가 아니고 B다. Man kann nicht ewig leben, sondern man muss einmal sterben.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müssen에 관한 거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225번을 보게 되면요. Die Maschine fliegt 10 Uhr. 그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 Uhr ab. 그러면 어떻게 되죠? Du musst 8 Uhr am도 되고 임도 되겠네요. im Flughafen sein. 예문이 너무 기네요. Die Maschine fliegt. 아까 이 fliegen 동사 기억나시죠? 날아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Die Maschine fliegt 10 Uhr ab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ab, 일단은 원래 이 단어가 abfliegen이란 말인데요. 출발을 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일단 이 ab 무시하셔도 되고요. Die Maschine 하게 되면 보통 기계라는 뜻도 되는데요. 기계라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행기라는 말로서 이 마신의 대신에 보통 Flugzeug 라는 말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Flugzeug 어떻습니까? Maschine 아니면 Flugzeug 비행기란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Die Maschine fliegt 날아갑니다. 언제요? 몇 시에? 10 Uhr. 드디어 시간이 처음 나왔는데요. 보통 이 Uhr 하게 되면요. 몇몇 시 해서 시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이 앞에 붙은 같은 거 시간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하게 되면 정각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0시 정각은 10 Uhr죠. 10시 정각이 아니라 10시 경애라는 말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gegen 10 Uhr. 갑자기 모르는 전치사가 두 개나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간과 관련한 이 두 가지 표현은 10 Uhr, 몇 시다 할 땐 뒤에 항상 Uhr라는 말을 붙여주시고요. 정각에라고 말할 때는 전치사 쓰게 되고 몇 시 경에 하게 되면 전치사 gegen 쓴다는 거 지금 알아두십시오. 어차피 이 하고 gegen은요. 나중에 우리가 전치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Die Maschine fliegt 10 Uhr ab. 10시에 출발합니다. Du musst. 너는 그러니까 해야만 되죠. Ich muss, du musst, er muss가 되니까요. Du musst. 뭘 해야만 할까요? 8 Uhr. 8 Uhr 몇 시죠? 8시에 im Flughafen sein. Flughafen 하게 되면요. 공항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hafen만 보게 되면요. 배가 정박하는 그런 항구고요. Flughafen 하게 되면 이 비행기가 정착하는 항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비행장이 되죠. im Flughafen sein. 너는 8시까지 공항에 와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법조동사 두 가지 배운 거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법조동사 나머지까지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viel Spaß!